초이, 혹시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조용한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싶은데. 저는 세계 여행이요. 그런데 김, 지금 우리 나이에 은퇴 걱정하는 것도 이르지 않나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설마 또 어디 심각한 연금 문제라도 터졌어요? 역시 초이네요. 바로 맞췄어요. 지금 프랑스는 이 연금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엄청난 시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스케일이 달라요. 이건 단순히 몇 살에 은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진짜 프랑스인인가를 묻는 거대한 이념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금이랑 프랑스인이냐 아니냐가 무슨 상관이에요? 세금만 잘 냈으면 다 똑같이 받아야죠. 바로 그 상식이 지금 프랑스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프랑스 극우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우선 연금 개혁안입니다. 이게 왜 프랑스의 정체성을 건 가치 전쟁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작년에도 프랑스 연금 시위 때문에 파리가 불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랑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작년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때 대중들이 엄청난 학습 효과를 얻었거든요. 학습 효과라. 시위해봤자 소용없다는 패배감 같은 건가요? 패배감과 분노, 둘 다죠. 프랑스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부가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2000년에는 노동자 2.1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줄었고 곧 1.2명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와, 2명이 들던 짐을 혼자서 들어야 하는 꼴이네요. 이건 누가 봐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마크롱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적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보다 절차에 있었어요. 당시 마크롱 정부는 의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기 힘드니까 헌법 제49조 3항이라는 일종의 비상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회 표결을 그냥 건너뛰고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거죠. 아이고, 망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동이었네요. 국회 표결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가능합니다.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서 막을 수는 있는데 그게 부결되면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어요. 당시 노동조합이 프랑스를 멈추겠다면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결국 정부가 이긴 거죠. 아, 그러니까 작년의 경험은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구나라는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남긴 거군요. 민주적 절차에 대한 배신감도 컸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분노가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선 바르델라 극우 정부가 더 엄청난 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작년에 당했으니 이번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고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아니길래 그래요? 작년보다 더 심각한가요? 이번 개혁안에는 3가지 독소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폭발적인데 바로 프랑스인과 외국인을 대놓고 차별하는 겁니다. 연금에서 국적으로 차별을 한다고요? 네. 프랑스 국적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 납부 기간을 43년에서 42년으로 줄여주고 특정 직종은 60세의 조기 은퇴도 가능하게 해줘요. 반면에 외국인, 심지어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납부 기간을 45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버립니다. 와, 이건 너무 심한데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일하고 세금도 똑같이 냈는데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몇 년을 더 일해야 한다니 이건 프랑스가 19세기부터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서 경제를 성장시킨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프랑스 공화국의 근본 가치인 평등을 공격하는 거죠. 이건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핵심 이념인 국민우선주의, 즉 주택, 고용, 사회보장 등 모든 혜택을 프랑스인에게 먼저 주자는 이념을 연금제도에 그대로 이식한 거예요. 사회 구성원을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누는 시도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두 번째 독소 조항은 경제적 민족주의와 사유재산권 통제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은퇴자의 연금을 삭감하고 이민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동, 즉 송금액을 추적하고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평생 일해서 번 내 연금인데 그걸 어디서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심지어 가족한테 보내는 돈까지 세금을 매기겠다니. 이건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프랑스가 맺은 다른 나라와의 사회보장 협정과도 충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가가 개인의 노후자금 사용처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에요. 이민자들을 마치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집단처럼 낙인 찍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숨겨져 있고요. 세 번째 독소 조항은 더 노골적인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갈라치기요? 경찰, 군인, 소방관 같은 특정 직군의 특별 연금 혜택은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마크롱 정부는 이런 복잡한 특별 연금들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는데 이걸 거꾸로 되돌리는 거죠. 아, 이건 딱 그림이 그려지네요. 사회 혼란이 생겼을 때 정부 편에 서서 시위를 진압해줄 경찰과 군대의 충성심을 미리 확보하려는 거군요. 의사, 교사 같은 다른 필수 직군과의 형평성은 무시하고 너희는 우리 편이니까 특별 대우해줄게 하면서요. 맞습니다. 작년 시위 때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컸거든요. 미래에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회 통제의 핵심 도구인 공권력을 미리 당근을 주는 매우 계산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죠. 들어보니 이건 단순히 연금 제도 개편이 아니네요. 프랑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적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국가 통제를 강화해서 극우 정당의 장기 집권 기반을 닦으려는 거대한 설계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만 차별하는 건가요?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나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이 개혁안은 국적 차별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육체 노동자들은 사무직보다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은퇴 연령이 올라가면 이들은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또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기가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결국 가장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구조네요. 국적, 계층, 성별에 따른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군요. 그래서 이 투쟁을 교차적 투쟁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연금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저항하고 있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국민연합의 정치적 모순이에요. 어떤 모순이죠? 국민연합은 과거 마크롱의 연금 개혁을 반대하면서 은퇴 연령을 60세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어요.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으니 최근에는 마크롱이 정한 64세 은퇴 연령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건 지지층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 표를 얻어서 정선됐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가요? 바로 그게 이중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민자 차별 같은 극우적인 정책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층에 어필하게 급진적인 공약을 슬그머니 걷어들이는 정상 정당화 전략을 쓰는 거죠. 유능하고 합리적인 정당처럼 보이려는 시도예요. 정말 치밀하네요. 결국 이 모든 혼란의 끝은 2027년 대선을 향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은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를 묻는 사회적 국민투표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극우 정부가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프랑스 사회의 저항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겁니다. 프랑스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